민철기입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날짜입니다. 바로 6월 1일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6월 1일은 항상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재산 그날 소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5월 31일과 6월 1일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많은 그런 날로 인식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특히 더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더 강조가 됐던 이유는 재산세 기준일 뿐만 아니고 양도세가 기존에서부터 10%씩 더 중과가 되는 그 양도세 중과가 되는 시점이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차 3법 중에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벌써 시행을 10개월 전에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 완전히 맞춰지는 그런 퍼즐인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유예를 했지만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금액 6천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의 금액은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날이다. 그래서 6월 1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시는 즉 다주택자들로서 매물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임대차 계약을 이제 6월 1일 이후로 체결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 기준을 좀 잘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전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최대 공약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의 판단은 서울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뭐 심지어 빌라 가격까지 올라가는 모든 이유는 공급이 부족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재건축은 너무 이상기류가 많다. 그리고 투기 세력이 좀 약간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건축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재개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주거지수 정비제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 5년 걸리는 걸 2년으로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가지를 핵심은 더 있지만 좀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을 완화시켜 주겠다. 즉 재개발 완화라는 것은 많이 노후된 주택들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다면 부시고 새로 짓는 거를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2015년부터 한 번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지정됐던 한 650군데 정도는 뭐 반 이상은 벌써 해제가 됐고 또 반 이상 그중에 일부는 재개발로 일어나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나가지 못했고 2015년부터는 다시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정비 지수를 좀 바꿔서 재개발을 좀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가장 큰 핵심 지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얘기로서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게 폐지가 됩니다. 자, 주거정비지수제는 잠시 후에 볼 건데요. 지금 그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을 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14%였다면 그게 폐지가 되고 나면 단숨에 5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자,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까지 물론 조민공람도 하고 뭐 사전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거의 5년 정도를 걸려서 신청을 하면 5년 정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공기획이라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쓰고 그런 절차를 갖추면서 2년으로 단축을 시키겠다. 그래서 3년이란 기간을 땡겨서 빨리빨리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부분의 많은 서울에 있는 역 주변에 있는 땅들은 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잠시 후에 볼 텐데 1종,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 2종은 제한이 7층까지밖에 질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넓은 땅이어도 7층으로 제한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개발이 덜 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7층을 13층까지나 14층까지로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2025년까지는 매년 증가를 시켜서 25년까지 앞으로 4년 후입니다. 4년 후까지는 재개발을 통해서는 13만 원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는 11만 원 그래서 총 24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과 재개발, 공급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방법.
자, 이 방법은 기존에 지어진 빌라, 단독, 아파트들을 이제 너무 노후돼서 부시고 새롭게 지어서 아파트를 공급하건 뭐 타운하우스를 공급하든 단독을 공급하든 하는 방법인데, 그중에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재건축은 잠시 보류하고 재개발을 하겠다. 자, 두 번째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택지, 뭐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지금 왕숙이나 3기 신도시 같은 택지를 하는 곳. 근데 서울에는 마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금의 택지 개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이 풀어지면 됩니다. 그럼 공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두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씩 판다든지 하면은 공급이 되지만, 현재 양도세 중과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5월 31일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은 아예 매물이 잠기고 아예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듯이 이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인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재건축은 현재 좀 교란회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중에 핵심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존에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것들을 전부 폐지하고,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해서 동의서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다 부시고 새로운 것으로, 대신에 뭐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넣거나 임대에 대한 보장을 하고 거기 거주민들의 확실한 보장 체계가 되어진다면 그런 공급을 추진을 해서 새롭게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거정비 지수제가 뭐냐? 그럼 주거정비 지수제는, 현재 주거정비 지수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주민 동의는 똑같습니다. 모든 정비구에서는 3분의 2, 2분의 1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약간 틀리지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똑같고요. 구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작은 거는 안 되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적용이 된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동수의 3분의 2 이상 및 연면적 60% 이상의 노후도를 맞춰야 된다. 이 정부의 지수제에서 이 점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거정비 지수제에서의 연면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이만한 지역에 사실 오래된 빌라들이 많다. 그러면 노후도는 충족을 합니다. 노후도는 충족을 하는데 이 중에 3분의 2만 노후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노후도면 충족이 되는데, 이 중에 몇 개를 부시고 새로운 빌라를 졌다. 빌라를 졌다면 연면적이 거의 4배 또는 8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노후도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을 했을 때 이 연면적 노후도 때문에 사실 진행이 계속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14%도 적용이 안 되는 정비구역들이 있었는데 이 자체를 폐지를 하고, 지금은 노후도와 10,000제곱미터 이상만 된다면, 선택 요건 하나 정도만 적용을 한다면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를 하고 이제 단순한 지정 요건이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거의 서울의 노후된 지역의 50% 이상이 이제 대상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요구를 한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공기획이 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공공기획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민간에서 요청을 하면 공공에서, 서울시에서 같이 뭔가를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을 보면, 자, 주민이 제안을 하고 사전이 검토하는데 6개월, 그리고 타당성 조사, 뭐 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보통 한 4년 가까이 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정 절차하는데도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제안을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거의 5년 이상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5년, 또 뭐 조합 설립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7년, 5년 뭐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제안과 동시에 거의 10년 이상을 걸치는 그런 엄청난 기간이 길어지고, 너무 길어지니까 공급이 빨리빨리 충진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5년을 공공기획이라는 것을 전면 도입을 한다. 그래서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공기획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6개월 걸리는 걸 4개월 만에 하고 거의 4년 걸리는 거를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입안을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트나 어떤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14개월 안에
거의 4년 가까이 걸리는 걸 3분의 1로 수출해서 14개월 만에 단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1년 걸리는 걸 6개월 만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2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공공기획 전면 도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2종을 7층으로 제한됐던 것들을 이제 대부분 바꾸는데 서울에서 2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전체의 43%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2종 주거지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모든 땅을 용도 지역이라는 걸로 나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용도 쓰는 거에 따라서 땅의 흐름을 땅의 어떤 그 분류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가장 큰 핵심으로는 자, 도시지역이라는 걸로 나왔고 4가지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만들어놨는데 서울의 대부분의 땅들은 거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도시지역 안에서 자, 도시지역이라는 곳 안에서 또 4가지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주거지역, 사람들이 주거하는 지역, 물론 아파트나 이런 것들 빌라 밀집촌을 주거지역을 하고요. 상업지역들, 뭐 큰 건물이 올라가 있거나 뭐 명동이나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다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중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공업지역이 있는 뭐 영등포라든지 성수동, 물레동 같은 데 가면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녹지, 뭐 서울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이 있는 곳, 그런 건데 녹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중에 이 주거,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을 1종, 2종, 그리고 1, 2, 3종, 준주거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부분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조례에 따르면 건폐율은 60%에 그리고 보통 용적률은 200%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건폐율을 좀 작게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높게 지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대부분은 2종은 7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얘기지만 7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개발이 많이 안 되고 개발 이익이 생겨야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뭐 차지하는 것을 일정하게, 물론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층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연 25개 이상의 발굴을 매년 25개 이상을 발굴을 해서 최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24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투기 방지는 어떤 공약에서도 있기 때문에 투기는 자,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에 어떤 곳을 개발하겠다 후보지 선정 전에 만약에 이제 선정할 때는 공모일을 선정하겠다라고 공모했을 때를 권리산정 기준으로 정한다. 자,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기준에서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일로 정하고 만약에 후보지 선정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하고 났다면 건축행위를 대안해서 더 이상 신축이 없게 하거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서 쉽게 들어오는 진입 장벽을 좀 낮추면서 이 투기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를 통해서 25만 호, 24만 호 정도를 5년 내에 공급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을 공급해서 공급을 늘려줌으로써 어떤 가격을 낮추겠다는 야심찬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